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책 벗들이 아주 많은데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도 함께 쓰는 분들은 다 저의 책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책을 읽었다는 건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 속의 어떤 인물을 아주 좋아하는데 누군가 그 인물을 알고 있고 저처럼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반갑잖아요. 저는 호프 자르니스 랩걸이란 책에서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과학자인 호프 자런이 동료이자 영혼의 동반자 같은 빌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감명 깊게 읽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프 자런이 매주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을 무척 궁금해 하는데요. 세미나장 이외에서는 본 적도 없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을 부 레들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앵무새 죽이기에서 운둔자처럼 사는 인물이거든요. 어느 날 질의응답 시간에 미리 먼저 나가서 미행하려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놓치고 말아요. 호프자로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내겠다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 스카우트.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이상 알고 싶지가 않아.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보고 와 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스카우트는 앵무새 죽이기에서 화자 역할을 하는 어린 소녀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흑인 차별이 심했던 미국의 한 마을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스카우트의 아버지인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가 주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런 표면적인 주제 이외에도 이 책은 스카우트의 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진 편견에 대해 돌아보도록 해주는 책이지요. 마을 어른들은 부 레들리에 대해 온갖 뒷이야기와 소문을 만들지만 6살짜리 주인공 스카우트는 편견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바라봅니다. 빌이 호프자런을 스카우트라고 부르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든 밝혀내겠다는 집념을 멈추고 그저 그 사람인 채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캠퍼스 내에서 지내는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진짜 나쁜 일이 닥치면 와서 구해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돌계단 위에 저도 슬그머니 끼어들어 나도 스카우트 아는데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며 막 좋아했네요. 이런 은밀한 희열의 순간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담아두고 좋은 문장들을 차곡차곡 필사노트에 적어두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챗벗이 SNS에 올린 글 한 편을 보고 덩달아 신이 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의 책 친구는 매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친구가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고 잠을 줄여가며 글을 쓰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 보이기는커녕 그 친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게 훤히 보여서예요. 짧은 글 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흘러 저까지 덩달아 힘이 나니 그저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라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책벗이 물었습니다. 왜 책을 읽냐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일을 어찌 해볼 수 있어? 자, 이제부터 나 너 안 좋아한다 하면 그게 되느냐고. 그런 거야. 그냥 공기고 물이야.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 숨을 쉬게 해주니까, 늘 옆에 두고 껴안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글을 쓴 친구가 보여준 건 각각 다른 나라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안톤 체호프라는 이름이 새겨진 책, 펄벅의 대지,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괴테의 파우스트를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책장에 가서 체홉의 단편선을 꺼내오고 대지를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어디까지 들었나 확인해보며 다음엔 가난한 사람들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여있는 파우스트를 친구처럼 꼭 가슴에 안아봤습니다. 책 친구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 읽어요? 난 2부의 가장 행렬 부분을 읽고 있어요. 와, 어쩜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수만 가지 장난을 벌이는 한 명의 덩치 큰 바보죠 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걸 끔찍해하면서요. 책 속에는 고상함, 멍청이, 똑똑이, 식객들, 술꾼들의 행렬이 눈에 보이는 듯해요. 욕망, 시샘, 질투, 복수, 지혜 등 삶의 알레고리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네요. 고전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감당하기 힘든 책을 읽어야 할 때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게으른 나를 책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손붙잡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책을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읽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부분은 그 사람 성정에 너무 힘들겠네. 와, 이 문장에 나처럼 별표 쳤을까? 아니, 이 인간이 결국 배신을 하네? 어휴, 속 터져. 전화해서 한바탕 수다를 떨어야겠다. 책 속의 인물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책 친구랑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저자에게 왜요? 왜요? 왜 결말을 이렇게 쓴 거죠? 따지기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책을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 외로움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친구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빌이 호프에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충고나 조언의 형식으로 전달된다면 호프 자러는 반박하거나 변명을 하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 속 인물인 스카우트를 불러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넌지시 하면서 둘 사이에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게 되죠. 독자인 저도 그 사려 깊은 마음에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책은 읽고 또 읽고 싶어질까요? 책 친구가 말한 대로 저에게도 책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과 공기 같다는 친구의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며 저도 책은 뭘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어요. 저에게 책은 때로 밥보다 맛있고 커피처럼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책 때문에 행복하고 책 때문에 불행하기도 해요. 책을 사고 싶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읽는 책을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싶기도 하고 꽁꽁 숨겨두고 저만 혼자 읽고 싶은 책도 있어요. 책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깨달으며 좌절 모드였다가 반복해서 읽은 책에서 너무나 멋진 비밀 같은 걸 발견하면 신봤다 외치며 뿌듯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너무너무 문장이 좋아서 질투심 폭발.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써보면 여한이 없겠네 싶다가도 너무 무성의하게 쓴 글을 보면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을 갈아 넣어 쓴 문장들이 있지 의기양양해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겉멋으로 읽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면서 꾸역꾸역 읽던 책을 한참 나이를 먹은 뒤 다시 읽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책 좀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안 읽었다고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눈길에 주눅이 들기도 하다가 50이 되어 그 책을 비로소 읽으며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 읽어서 너무 다행이라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치가 쌓이는 만큼 책을 깊이 읽어낼 확률도 높아진다고 믿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책이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조금씩 그 책들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책벗이 올린 피드를 보다가 저에게 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여러 권의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체홉 단편선, 랩걸, 앵무새 죽이기, 그리고 파우스트.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저도 오늘은 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독 꾹, 소개도 많이. 책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